1등한 기법 김쌤의 암기한국사 시작합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 집정기, 사창제, 호포법,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시의 결투전, 원납전, 당백전.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충석, 농사만의 심적, 재상이요. 충석, 농사만의 심적, 재상이요. 충선왕이었죠. 전농사, 사림원, 만권당, 의염창, 최초의 심양왕, 정방 폐지 그러나 실패, 재상지종교서를 발표했죠. 공기종전 쌍목료, 공기기가 정전되면 쌍농룡 먹는다. 공기정전 쌍목료. 공민왕이었죠.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정방을 폐지하죠.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요. 몽골풍을 일소하죠.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공기정전 쌍목료.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고려태조 왕건입니다. 만부교 사건, 흑창과 긴, 사심관, 역분전제도, 훈효십조, 훈훈했쩡 정계와 계백요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 지중왕이었죠. 6세기였습니다. 순장 폐지했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우산국을 복속시켰고요. 우경이 보편화됩니다. 동시를 설치하고 감독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죠. 동시와 동시전. 그 다음 중국식 군현제를 실시하고 중국식 왕호칭을 사용합니다.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갑이 아니고 을인 그러니까 을미 사변, 을미 개역, 을미 의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어.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어.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종두법이 실시되죠. 머리를 깎았으니까 단발령을 실시했고요. 연호를 사용하는데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1세 1원의 연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편사무가 시작되었고요. 소학교 제도, 그 다음 군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고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라고 정리했습니다. 을사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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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의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최초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을 맞아 죽습니다. 을사외통이다. 을사오적 완근지 제중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을사오적 완근지 제중.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을사오적 완근지 제중. 정신차리고 행군에 정미칠조약이죠. 1907년입니다. 갑이 사라 그랬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이사 갑사 갑을병 4 5 6 정이니까 7이죠. 그래서 1907년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차관정치가 시작되었고요. 행정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정신차리고 행군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충석, 농사만의 심정, 재상이요. 공기정전, 쌍목료, 공기기가 정전되면 쌍농룡 먹는다.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을미죠.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았어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네? 수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을사외통이다. 을사외통이다. 완근지 제중. 정신 차리고 행군해. 정신 차리고 행군해. 하나가 더 남았었네요. 광록과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광종이죠. 고려의 광종입니다.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했죠. 황제를 칭합니다. 이걸 우리는 칭제건원이라고 얘기했죠. 황제라 칭하고 광덕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죠. 주현 공부법을 시행하고요. 공사전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그냥 놀까? 광록과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복습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암기법입니다. 신라의 발전과 왕호 변천입니다. 신라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신라의 발전과 왕호 변천 살펴보겠습니다. 거차이마왕, 오이, 거차이마왕, 마왕인데 거칠 게 없나 봐요. 거차이마왕, 거차이마왕, 이마왕, 이마왕, 이마가 왕이야? 거차이마왕.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응가가 매려웠어. 저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왜 이런 암기법이 나왔을까요? 거서가, 차차웅, 이사금, 말간, 왕, 고차이마왕, 고차이마왕, 고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차이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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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왕, 이마가 왕인가봐. 거차이마왕, 거창해. 아주 거창한 이마왕이야. 거차이마왕, 거창한 이마왕이야. 거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창한 이마왕이야. 거창한 이마왕이야. 거차이마왕, 거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 거차이마왕, 고차이마왕.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거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마려우면 왕창노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통칭 남해왕, 유리왕, 호래왕, 내무왕 이렇게 부르지만 통칭 왕을 붙여서 부르지만 왕호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박역거세 때는 거서관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거서관입니다. 거서관의 의미는 신령한 대인이다. 그래서 정치적 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서관은 정치적 군장, 일대였죠. 이대 남해왕 때 와서는 차차웅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제주, 무당, 제사장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해왕 때의 차차웅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리왕, 3대 왕 유리왕 때부터 16대 호래왕까지는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리 이사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통칭 그냥 유리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금의 의미는 연장자 또는 계승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맹의 장이다. 그래서 연맹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의 장이다라는 의미죠. 이사금은 연맹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 이사금 때부터였죠. 이사 갈 때 우리 유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사 갈 때 유리를 조심해야 돼요. 유리가 팍 깨져. 그러니까 유리왕 때부터 뭐요? 이사금이에요. 이사 갈 때 뭐 조심하라고요? 유리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뇌물왕 때는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뇌물마립간이라고 통칭하죠.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 그럼 마립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두머리, 대수장, 대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뇌물왕 때부터 아까 우리 유리왕 때 뭐였어요? 박석김, 삼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금은 연맹장의 성격이 있었다. 이사 갈 때 유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왕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김씨들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뭐 한 거예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박석김 삼성시에서 김씨로 왕이 계승이 됩니다. 대군장의 의미가 있다. 뭐는요? 마립간은. 그래 막 마립간이 막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막 마려워. 응아가 마려워서 막 엄청 많이 크게 쌌어. 대군장이야.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립간 내무랑 물을 많이 마시니까 뭐예요? 엄청 크게 나왔죠. 대군장. 네, 그렇습니다. 고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로. 왕의 호칭은 지중왕 때입니다. 우리 지중왕 어떻게 암기법으로 정리했습니까?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이렇게 외웠죠.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중국식 군 현재와 중국식 왕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지중왕 때부터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중앙 집권 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지중왕. 그 다음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현 스님이 쓴 책에서는 이 신라의 시기를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눕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고의 시기를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로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는 중고로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배우는 주요한 내용의 신라의 상, 중, 하로 나누는 시기 구분은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 구분한 내용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무열왕에서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암기법으로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걸 더 높게 평가한 스님이었던 일현 스님은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를 가장 중요한 중고에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무열왕 이후에 중국식 시호를 사용합니다. 무열왕 앞에 우리가 뭘 붙입니까? 태종 무열왕 그렇죠? 이 태종 종조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중국식 시호라고 얘기하고 중국식 시호를 사용한 건 누구부터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부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들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봅니다. 거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 누워 이렇게 정리했죠? 거차이마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 누워. 이사갈 때 뭐 조심해라? 유리를 조심해라. 이사갈 때 유리 조심해. 유리가 깨지면 안 돼. 유리 이사금이 되는 거죠. 박석김 삼성시였어. 그래서 연맹장의 의미야. 마려워. 물을 많이 마셨나봐. 뇌물 마립간이죠. 엄청 많이 크게 나왔어. 대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씨의 왕이 계승입니다.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이렇게 정리했고요. 신라 발전과 왕호 변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거차이마 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 누워.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 누워.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해오면 왕창 누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왕 이렇게 갔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왕 이렇게 갔고요. 이사갈 때 유리 조심하라 그랬죠. 마려워 응가가 마려워. 응가가 마려운데 뭐 물을 많이 마셔서 뇌물 마립간이죠. 왕창 크게 넣었어. 크게. 대군장의 의미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왕 거시기 차차로 이사가서 말하면 왕창 누워. 거차이마 왕. 둥근쌤의 1등 암기법 송무백열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1급 1회 1등 암기법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암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